6팀 중에 3팀이 오키나와에서 트레이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고 아시는 것 같아요. SSG의 베테랑 포수인 김민식 선수입니다. 참고로 김민식 선수는 이번에 2군에서 캠프를 소화했어요. 그리고 파악된 바로는 김민식 선수를 원하는 팀은 LG 그리고 삼성입니다. 네, LG와 삼성이 SSG와 김민식 선수를 두고 트레이드 논의를 했습니다. LG와 삼성이 김민식 선수를 원하는 이유는 일단 두 팀 다 확실한 베테랑 주전 포수는 있습니다. LG는 박동원, 삼성은 강민호. 하지만 두 팀 다 세 번째 포수 정도로 베테랑 김민식 선수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SSG, LG, 삼성이 김민식 선수를 두고 트레이드 논의를 했고요. 한두 차례 카드도 서로 교환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LG랑 삼성은 이제 세 번째 포수 대상으로 김민식 선수를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카드를 교환하면서 SSG가 LG와 삼성에 또 어떤 선수를 받길 원하는지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SSG는 일단 이지영을 주전 포수 그리고 백업 포수로 조용우 선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1군 캠프에 신인 이유래 선수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SSG의 포수진 구상은 이지영 주전, 조용우 백업, 그리고 이유래 선수가 1군이든 2군이든 아마 2군이겠죠. 꾸준히 포수로 출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식 선수가 좀 기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SSG는 포수진에 대한 구성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김민식 선수의 트레이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SSG 입장에서 김민식 선수를 트레이드 하려는 이유는 셀러리 캡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쟁 균형세, 셀러리 캡과 관련이 있는데, 올해 셀러리 캡의 기준선은 좀 올라왔어요. 137억 1165만원. 이게 상위 40인 연봉, 근데 연봉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FA 계약에 오는 계약금 그리고 옵션도 다 들어갑니다. 실제 수령액이에요. 실제 수령액 기준 상위 40인의 총 수령액이 137억 1165만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야구 발전 기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SSG는 지금 이 기준선 가까이에 있어요. 기준선을 넘을 수도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2억 5천만 원인 김민식 선수의 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셀러리 캡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오버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김민식 선수를 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민식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KBO가 팀 연봉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SSG는 1위였어요. 팀 연봉 규모가 117억 2,600만 원으로 1위였습니다. 2위가 삼성인데 99억 4,200만 원. 네, 꽤 차이가 있죠. 2위 삼성과도.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올해 연봉 30억 원으로 연봉 1위입니다. 그리고 SSG에서 연봉 2위가 FA 계약을 한 최정 선수 1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뭐 앞서 또 셀러리 캡 말씀드렸지만 셀러리 캡 셈법과 이 팀 연봉 규모는 좀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포함 수령액이 기준이고, 쉽게 말해서 김가현 선수의 올해 연봉이 30억 원인데 2022년 시즌에 앞서서 김가현 선수는 4년 총액 151억 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4년 연봉이 131억 원, 인센티브가 20억 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김가현 선수가 연봉으로 30억 원을 받지만 또 인센티브로 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이제 셀러리 캡에서 잡히는 금액은 30억 원 플러스 알파예요. 30억 원 이상이고요. 최정 선수도 4년 110억 원 FA 계약을 했죠. 올 시즌 전에, 그러니까 24시즌이 끝나고, 그리고 올해 연봉이 17억 원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선수는 계약금이 있습니다. 연봉이 4년 80억 원 규모고 계약금이 또 30억 원이에요. 근데 셀러리 캡 제도에서 이 계약금은
계약 기간을 나눠서 계산이 됩니다. 즉 최정 선수의 계약금 30억 원은 4년으로 나눠서 7억 5천만 원으로 매년 계산이 잡혀요. 그래서 최정 선수가 연봉은 17억 원이지만 셀러리캡 3법상으로는 올해 최정 선수의 이 실제 수령액은 2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SSG는 올해 연봉 규모가 아까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17억 2,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셀러리캡에 잡히는 금액은 더 커요.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계약금, 인센티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SG는 이제 언더캡으로 가기 위해서 기준선 아래로 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쓰지 않는 베테랑 고액 연봉자를 덜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미국 스포츠에서는 셀러리 덤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셀러리캡 제도가 있는 만큼 이런 셀러리 덤핑에 대한 트레이드가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 트레이드 논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SSG는 기준선 아래로 언더캡이 되기 위해서 김민식을 트레이드 카드로 쓰려고 한다라고 보면 되고 LG와 삼성도 SSG의 이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대급부의 무게가 좀 가볍게 트레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LG가 SSG와 트레이드 논의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제안한 선수는 김민식을 받기 위해서 처음 제안한 선수는 연봉 1억 원 정도 되는 베테랑 선수였어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 선수를 받고 1억 원 정도 되는 베테랑 선수를 받으면은 SSG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을 줄이는 효과를 두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을 더하지만 이제 세 번째 포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베테랑 선수를 제안을 했는데 SSG는 그 선수 말고 야수 유망주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레이드 논의가 멈췄습니다. 네, 멈춘 상황이고요. 그러자 LG는 그러면은 SSG가 삼성이랑도 트레이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민식이 삼성으로 간다면은 그러면 삼성에 있는 백업 포수를 우리가 받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SG, LG, 삼성이 좀 묘하게 지금 좀 서로 엮여 있어요. 네, 서로 막 지금 얘기 나누는 거 듣고 카드 어떻게 교환되는지 보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트레이드가 성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SSG가 이 언더캡으로 가야 된다. 우리 무조건 캡 오버되기 싫다. 셀러리 캡 이거 위반하기 싫다. 그리고 좀 부담이 된다. 셀러캡 위반 넘어가는 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김민식 선수에 대한 트레이드는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LG 입장도 봐야죠. LG도 올해는 셀러리캡 기준선 넘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넘었기 때문에 올해도 넘어버리면은 신인 지명권이 10단계 하락을 해요. 그래서 LG도 이 셀러리캡을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취재한 바로는 김민식 선수 연봉이 2억 5천이고 만약에 LG가 굉장히 연봉이 적은 선수를 SSG에 내주고 김민식 선수를 받으면은 사실상 2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잡히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셀러리 캡이 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LG가 저연봉 선수를 SSG에 내주고 SSG로부터 김민식 선수를 받으면은 셀러리 캡 또 오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김민식 선수를 받는 시점이 5월 정도다. 그러면은 셀러리캡 5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더캡에 맞춘 상태로 김민식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셀러리캡 이 측정은 실수령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 받는 돈이기 때문에 언제 데려오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금액이. 김민식 선수를 개막 전에 데려오면은 2억 5천만 원이 아닐 겁니다. 2월부터 받으니까 월급이 2월부터 나오니까 개막 전에 받는 것과 2월에 받는 것과 3월에 받는 것과 4월에 받는 것과 5월에 받는 거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LG가 김민식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한다면은 어떤 선수를 SSG에 주느냐 그리고 김민식 선수를 언제 받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상컨대 만약에 LG가 앞으로 이제 시범 경기잖아요. 시범 경기 기간 혹은 시즌 초반 4월까지 김민식 선수를 데려온다라고 하면은 LG가 SSG에 내주는 선수의 연봉 규모는 1억 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 셀러리 캡, 언더캡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까지 LG와 SSG가 트레이드를 성사한다 하면 LG는 SSG에 연봉 1억 원 정도 되는 선수를 보내지 않을까 싶고요. 5월에 이제 김민식 선수의 트레이드가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좀 저연봉 선수를 SSG에 보내고 김민식 선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셀러리 캡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이 되고요. SSG는 당연히 SSG 입장에선 당연히 저연봉 유망주를 더 원할 거예요. SSG도 셀러리 캡을 지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더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2억 5천만 원을 덜어내고 저연봉 선수를 받아서 언더캡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유망주 카드를 원하지 않을까 싶고 혹은 또 상위 지명권 이런 카드를 원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이드 토크는 이뤄지고 있다. SSG, LG, 삼성이 트레이드 논의는 김민식 선수를 두고 이루어졌다가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 그러면 도대체 LG는 왜 세 번째 포수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포수로 베테랑을 보고 있는가? 라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제 현장 요청이기도 하고요. 이게 현장 요청이고 염경엽 감독이 2020년도였죠. SK 시절에 그 포수 집단 부상으로 팀이 하락한 적이 있어요. 크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염경엽 감독은 핵심 포수 그리고 1군 포수가 부상을 당하면은 매우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 이흥련 선수를 아마 꽤나 비싸게 트레이드로 영입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포수가 부상을 당하고 나서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전에 트레이드를 한다면 덜 손해보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트레이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마침 또 SSG가 김민식 선수의 비중을 좀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정말 반대급부가 크지 않다면은 저는 성사가 될 수 있는 트레이드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SSG가 원하는 유망주가 지금 LG는 그 유망주를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는 어쩌면 뭐 빠르면 시범 경기 기간 아니면 개막전 전후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안 되더라도 5월 정도에 한번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김민식 선수를 두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과도 SSG가 논의를 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김민식 선수가 LG가 아닌 삼성에 갈 확률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LG는 또 삼성과 포수를 두고 카드를 맞춰볼 수도 있죠. 네. 그런 상황이다. 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트레이드 가능성은 뭐 사실 뭐 이게 100%라는 게 없어요. 0%라는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한 부분이고 가능성은 그래도 한 50%는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50%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 주시는데 SSG가 원하는 유망주 포지션은 제가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키나와에서 크보 오프너 명몰라 할 때 그랬죠. 그냥 베테랑 선수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추후에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뭐 포수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김민식 선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로아님께서 슈퍼챗 주셨습니다. 김민식 선수는 3포수입니다. 세 번째 포수입니다. 그러니까 백업이에요. 백업의 백업이에요. 그래서 구상은 지금 박동원, 이주원 선수가 맞아요. 맞는데 혹시 부상자가 나오거나
혹은 이주원 선수가 1군 무대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때 필요한 포수가 그럴 때 필요한 베테랑 포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트레이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김민식 선수는 세 번째 포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세 번째 포수가 없냐? 진짜 LG에 세 번째 포수도 없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세 번째 포수는 김범석 선수예요. 김성우 선수가 지금 군대로 간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범석 선수를 보고 있고 그래서 김범석 선수가 2군에서 실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김범석 선수를 세 번째 포수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트레이드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김성우 선수가 상무에 합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김성우 선수를 세 번째 포수로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일단 김성우 선수가 상무에 지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로아님께서 김성우 선수의 구단 내부 평가 어떤가요? 기량만 놓고 보면 충분히 세 번째 포수로 볼 수 있다가 김성우 선수에 대한 염경엽 감독의 평가인데요. 일단 상무에 지원을 했으니까 그렇게 진기명기님께서 슈퍼챗 주셨는데 일단 SSG는 두 마리 토끼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식 선수를 보내서 셀러리 캡 절감, 언더캡으로 가는 거 그것도 우선시 두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저연봉 선수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위 지명권도 괜찮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뭐 실제로 유망주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신인 지명권도 괜찮다. 신인 지명권은 아예 그 연봉에 잡히지도 않아요. 셀러리 캡 규모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셀러리 캡을 주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SSG는 김민식 선수를 보내면서 이 2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덜어내고요. 물론 이제 2월달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수령액은 있어요. 잡혀 있어요. 야구 선수는 10개월 동안 돈을 받죠. 월급을 받죠. 2월부터 11월까지. 그래서 김민식 선수는 2억 5천만 원 연봉분의 첫 번째 달은 받았습니다. 이미 수령이 됐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김민식의 이 2억 5천만 원 연봉을 더는 거에 또 비중을 두고 있고 덜면서 또 유망주까지 받으면 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니까 이 부분을 보고 있다. 근데 또 지명권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메가트윈스포님께서 슈퍼챗 주셨습니다. 누가 연봉 2억 5천을 3포수로 써요. 5월에 트레이드 할 거면 5월 전까지 김성우 쓰다가 5월에 박민호 정식 전환 되니까 그냥 기다리던가. 쓰기 셀컵이 터지던지 말던지 급한 건 그쪽인데 우리가 왜 안 달라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스틴만 우타자인 라인업이 보고 싶나 답답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김성우 선수가 상무에 지원한 상황이라서 이제 군대 갈 선수 쓰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하죠. 이렇게 하다가 잘하고 있는데 또 군대 가버리면은 또 이제 포수를 또 찾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박민호 선수가 5월에 정식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박민호 선수를 아마 2군에서 또 꾸준히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 신민재 선수 얘기는 왜 나오나요? 신민재를 트레이드 할 일은 없습니다. 허도한 선수를 왜 굳이 은퇴시켰냐라는 얘기도 있네요. 진기민기님께서 슈퍼 주셨는데 현장 요청입니다. 김민식, 그러니까 세 번째 포수에 대한 필요성은 현장 요청입니다. 신민재 연봉이 2억이라고요. 근데 신민재 선수는 애초에 신민재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특히 김민식 선수 트레이드 카드로 쓸 일은 아예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상무 합격 여부는 4월 10일 정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김범석 선수의 개막 엔트리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양 팀이 카드를 나눴고 LG가 김민식 선수를 받으면서
SSG에 보내려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를 두고 SSG는 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SSG가 LG에 원하는 선수를 얘기했는데 LG가 또 노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그냥 멈춰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삼성도 김민식 선수에 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최소 3팀이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됩니다.